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거대한 미래, 바로 머스크노믹스입니다. 오늘 그 설계도의 핵심, 2020년 우주경제에서 펼쳐질 골든 찬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우주산업,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피드백 덕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 정말 예측 불가의 매력을 뽐내고 있죠? 마치 블라인드 데이트 당한 것처럼요. 자, 오늘은 이 시장의 폭풍 속에서 숨은 보석, 바로 우주경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우주탐험의 지도입니다. 먼저 우주가 왜 새로운 투자의 대륙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보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게임의 법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의 절대 강자 스페이스X를 심층 분석하고요. 스페이스X 없이 투자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우리 K스페이스의 도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점검과 최종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주, 더 이상 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대륙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처럼 지금 우주 경제는 세 개의 아주 강력한 엔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국 정부의 전략적 지출, 둘째는 민간 부문의 폭발적인 투자, 그리고 마지막은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커지고 있는 국방 수요입니다. 특히 미국은 작년에만 무려 73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전 세계 투자의 60%를 차지했어요. 이건 시장을 거의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조 7,900억 달러.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세계경제포럼이 예측한 2035년의 우주경제 규모인데요. 이게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죠.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아니,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답은 바로 뉴스페이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과거 올드스페이스 시대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과학 탐사를 했어요. 비싸고 비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즉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로켓을 재사용해서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고 위성을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주 경제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정부 예산이 아니에요. 무려 3,430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우주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이미 민간이 이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이 뉴스 스페이스 시대에 불을 지핀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발사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졌고요. 둘째, 덕분에 저궤도의 소형 위성을 수천 개씩 띄우는 게 가능해졌죠. 마지막으로 통신이나 지구 관측, 국방 같은 돈이 되는 상업적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하면서 이 모든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뉴스 스페이스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 기업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바로 절대 강자 스페이스X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우주로 쏘아올린 발사체의 80% 이상을 스페이스X 혼자서 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1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시장의 표준, 사실상 우주로 가는 길이라는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에요. 통합 우주 인프라 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4단계 로드맵이 그의 진짜 목표를 보여주죠. 1단계인 펠컨 9 재사용은 이미 완성했고 지금은 2단계 스타10으로 사람과 화물을 대규모로 실어 나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4단계 화성에 자립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 같은 비전입니다. 여기서 머스크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화성 이주가 어려운 이유를 기술 부족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라고 본 거죠. 즉, 우주로 가는 택배비를 비행기 화물 운송비 수준으로만 낮출 수 있다면
화성 개척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스페이스X가 하는 모든 혁신은 바로 이 비용 파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스페이스X 주식은 언제 살 수 있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비상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우주 시장에 올라탈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가 그래프를 좀 보시죠. 스페이스X는 아니지만 다른 주요 우주 관련 상장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안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거겠죠? 그래서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업은 바로 제2의 스페이스X라고 불리는 로켓랩, 티커는 RK랩입니다. 로켓랩은 단순히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닙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성을 설계하고 핵심 부품을 만들고 발사까지 해주는 말 그대로 통합 솔루션 기업이에요. 실제로 매출의 70% 이상이 로켓 발사가 아니라 위성 관련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고객이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로켓랩이 알아서 다 만들어서 궤도에 올려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로켓랩의 진짜 무서운 점은 로켓이 아니에요. 바로 이 통합 솔루션이죠. 우주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엔드투엔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인프라를 장악하는 B2B 기업들이 결국 소리 없이 시장을 장악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우리가 쓰는 일반 스마트폰에 위성통신을 바로 연결하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오른쪽 플래닛 랩스는 매일 지구 전체를 사진 찍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팝니다. 말 그대로 우주에서 찍은 데이터를 구독하는 서비스, 즉 DAAS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이 치열한 글로벌 우주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K-스페이스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숫자가 바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조 1,201억 원, 2026년 우리 우주항공청 예산인데요. 작년보다 16%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누리호의 주역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KA가이가 정책의 수혜를 입으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인텔리안테크의 위성 안테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죠. 정부가 내세운 2045년 세계 5대 우주 강국이라는 목표가 결코 허황된 꿈만은 아닐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을 실컷 봤으니 이제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맬 시간입니다. 리스크 점검과 최종 투자 전략 시작하죠.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로켓랩처럼 직접 위성이나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아니면 스페이스X 같은 거대 기업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망에 투자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주 데이터를 활용하는 AI나 방산 같은 파생 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가든 이 네 가지 리스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켓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기술 리스크, 점점 심각해지는 우주 쓰레기 문제, 각국의 안보와 얽힌 규제 리스크,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금리 같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자금 조달 리스크가 있죠. 마치 롤러코스터의 아찔한 하강 구간처럼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우주산업 투자는 단기 테마파크 관광이 아니라 미지의 대륙을 개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는 관광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큰 그림을 보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영토의 깃발을 꽂는 개척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머스크노믹스를 통해 2026년 우주경제의 엄청난 기회와 반드시 살펴야 할 리스크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우주급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